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 원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의 원소가 118종류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고 있죠. 동위원소를 구분을 할 때에는 원소 기호에 질량수를 덧붙여서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13인 탄소 같은 경우에는 C1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읽을 때는 탄소 13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는 2020년 들어서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치러진 그 평가원이나 또 교육청 문제들을 보면 매번 빠뜨리지 않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에도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전부 다 더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 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예이기도 하고 오늘 살펴보는 문제의 예에 해당되는 놈이기도 한데요. 17번 염소의 경우에 질량수가 35짜리가 대략 75% 정도 존재를 하고요. 질량수가 37짜리가 대략 25% 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 원자량은 35 곱하기 0.75 그리고 37 곱하기 0.25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5.5 이렇게 나오겠죠. 많이들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주요 동위 원소들을 이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딱히 외우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놈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평균 원자량만 구해라 이러면 괜찮은데요. 가끔씩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동종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염소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이렇게 있고요. 자연계에서는 동종 이원자 분자인 Cl2로 존재를 합니다. 이때 Cl2의 분자량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35짜리하고 35짜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량은 70이 될 거고요. 35짜리하고 37짜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량이 72가 될 거고 37하고 37이 결합을 하면 분자량이 74가 될 겁니다. 자, 분자량이 이렇게 70, 72, 74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 70짜리, 분자량이 70짜리하고 72짜리하고 74짜리는 존재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던 확률 개념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분자량이 70이 되려면 두 번 연속 35짜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해서 16분의 9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분자량이 74가 되려면 두 번 연속으로 37짜리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16분의 1이 됩니다. 분자량이 72가 되려면 한 번은 35짜리, 한 번은 37짜리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16분의 3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녀석하고 앞에서 구했던 16분의 9, 16분의 1을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우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16분의 13밖에 안 나오네요. 어딘가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72
분자량이 72가 되려면 한 번은 35, 한 번은 37을 선택을 하는 건 맞는데 순서를 바꿔서 선택을 해도 되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2를 추가적으로 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72가 되는 확률은 16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분자량을요, 제일 작은 놈부터 아니면은 그렇죠. 제일 작은 놈부터 해봅시다. 제일 작은 놈부터 생각을 하면 70인 놈, 그 다음에 72인 놈, 74인 놈의 존재 비율은 9대 6대 1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몇 가지 예제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1대 1일 경우에는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은 1대 2대 1 이렇게 되고 2대 1일 경우에는 4, 4, 1, 3대 1일 경우에는 9, 6, 1, 4대 1일 경우에는 16, 8, 1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원소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이 동위원소가 원자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몇 가지일까요? 네, 2가지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존재할 수는 없나요? 동위원소가 예를 들어서 3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원자량의 차이가 일정한 차이로 3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X2의 분자량은 모두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수소원자의 경우에 수소원자는 동위원소가 그러니까 질량수 1짜리, 질량수 2짜리, 질량수 3짜리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수소 분자인 H2의 분자량은 2, 3, 4, 5, 6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서로 다른 3가지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동위원소가 딱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원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기억이 틀렸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X2의 분자량이 지금 가나다, 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연계의 나의 존재 비율 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봤던 잠깐 가볼까요? 앞에서 봤던 이 존재 비율들을 쭉 기억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1.5가 나올 수 있는 건 이 녀석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3대 1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놓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한 수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위원소 2개가 하나는 지금 이 녀석을 쓰면 안 되죠. 자, 동위원소 중 하나는 XA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XB라고 합시다. 그리고 A보다는 B가 크다라고 하고요. 원자량이 A인 놈의 존재 비율을 P라고 하고 원자량이 B인 놈의 존재 비율을 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이 가가 가장 크니까요. 각각의 존재 확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가장 크게 되려면 BX하고 BX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존재 확률은 Q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분자량이 가장 작은 다가 되려면 질량수 A인 놈이 2개가 결합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존재 확률은 P제곱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놈 나가 되려면요, A인 놈 하나와 B인 놈 하나가 결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때의 존재 확률은 2PQ가 됩니다. 자, 우리 확률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P 플러스 Q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에서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서 P와 Q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비율 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1.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나의 존재 비율은 2PQ였고 다의 존재 비율은 P제곱이었습니다. 자, 이게 2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예, 약분을 쭉 해주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죠? 예, P가 3Q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P하고 Q는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예, P는 4분의 3이 되고, 예, Q는, 예, 잘못 썼네요. 예, Q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원자량이 더 작은 XA의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고요. 그리고 원자량이 더 큰 XB의 존재 비율이 4분의 1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니은을 보면 X의 평균 원자량은 나의 분자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리고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분의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나의 분자량은 2분의 A 플러스 B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A보다 B가 더 큰 상황이니까요. 예, X의 평균 원자량은 나의 분자량인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더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마지막 디귿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존재 비율 나누기 가의 존재 비율 이거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가의 존재 비율은 우리 여기에서 계산을 했듯이 Q제곱이 될 거고요. Q제곱이면은 얼마죠? 예, 16분의 1이네요. 그리고 나의 존재 비율은 여기서 봤듯이 2PQ가 돼야 됩니다. 자, 2PQ면은 16분의 6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은 2가 아니라 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는군요. 네, 문제가 평균 원자량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 분자량에 대한 그 존재 비율을 주면서 좀 그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계산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학 문제를 푸는데 왜 그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끌어다 써야 되느냐, 예, 툴툴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문제들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